(11월 5일) 선거일이 20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으나 누가 승자가 될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계제로 초박빙 접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일 최후 승부 전략으로 트럼프 후보는 대세론을 확산시키고 있는 반면 해리스 후보는 도전자로서 열정을 끌어올리려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는 여성들이 경력 단절뿐만 아니라 임금도 1년에 $2만 달러나 손해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국 체인점도 운영하는 대형 소매점 월그린이 앞으로 1200개 매장을 폐쇄키로 했습니다. 11월 영주권 문호에서 새 연관 쿼터를 사용하기 시작한 지 단 한 달 만에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의 승인일과 접수일이 거의 제자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WKTV 워싱턴 뉴스투데이입니다. 박경아 앵커의 휴가로 오늘 제가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47대 대통령을 뽑는 11월 5일 선거일이 이제 20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계제로입니다. 초박빙 접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김미연 기자가 대선 20일 전 판세를 분석해봤습니다. 20일 앞으로 바짝 다가온 2024 백악관 해행 레이스가 승자를 가늠해볼 수 없는 시계제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3대 공중파 방송들의 여론조사 결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전국 지지율과 7대 경합지들에서 동률 또는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방송조사에선 전국 지지율이 똑같이 48%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한 달 전에 비하면 해리스 후보는 49%에서 48%로 1포인트 떨어진 반면 트럼프 후보는 44%에서 48%로 4포인트나 올라가 5포인트 뒤지다가 동률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ABC 조사에선 50대 48%로 해리스 후보가 2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으나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ABC의 전국 지지율에서도 한 달 전에는 해리스 후보가 5포인트나 앞섰다가 지금은 2포인트 차로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 조사에선 7대 경합지 지지율 종합은 50대 49%로 사실상 동률이었습니다. CBS의 7대 경합지 지지율을 보면 최대 표밭 펜실베니아에선 49% 동률로 나왔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미시간에선 50대 48, 위스콘신에선 49대 48%로 앞섰으나 격차가 갈수록 좁아져 동률 접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49대 48%, 조지아에서 50대 48%로 앞섰으나 오차 범위 내인 1에서 2포인트 차이에 그치고 있고 애리조나에선 49% 동률로 나왔습니다. 3대 공중파 방송들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 해리스 후보는 대통령 후보가 된 지 80일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선거 자금을 10억 달러나 모으는 돌풍을 일으켰으나 정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선거본부는 3대 1로 압도하고 있는 선거 자금을 더 모아 광고에 투입하는 동시에 1대 4로 밀리고 있는 다이렉트 메일, 주로 이메일 보내기도 보강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19살이나 차이 나는 트럼프 후보보다 더 강한 선거운동을 펼쳐 하루에도 여러 곳의 배틀그라운드를 누비며 유권자들과 직접 접촉하는 최후 선거전을 벌일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20일 최후 승부 전략으로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후보의 전략은 상당히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대세론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도전자로서 열정을 끌어올리려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11월 5일 선거일을 3주 20일 남겨두고도 7대 경합지들에서 사실상 동률 접전을 벌이고 있는 초박빙 승부가 수주째 이어지자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상반된 최후 승부 전략으로 균형 깨게 나섰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분석한 상반된 최후 승부 전략을 보면은 첫째, 트럼프 후보가 역대 대통령들처럼 챔피언의 대세론을 확산시키려 하는 반면에 해리스 후보는 언더독, 도전자의 열정을 다시 끌어올리려 주력하고 있습니다. The worst, and she's the worst vice president, and she's actually worse than him, okay?
We defeated him, and then now we have to defeat another one. I shouldn't have defeated him. It would have been just as easy. We are nearing the home stretch, and this will be a very tight race until the very end. With your help, in 26 days, we will win.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는 여전히 7대 경합지들을 돌면서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했거나 투표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3 내지 4%를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후보 모두 유세를 비롯한 공개 석상에서는 자신이 이기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7대 경합지들에서 동률 접전이 수주째 지속되는 와중에 비공개적으로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4년간 대통령을 지냈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의 선거 전략처럼 챔피언이 도전자를 물리치고 이길 것이라는 대세론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나 그의 선거 참모들은 때로는 과장된 데이터들을 내세워 동률 접전인데도 7대 경합지들에서 압도하고 있다며 압승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공화당 진영의 모금 파티에서는 전직 관리 등 참석자들이 이미 승리를 확신하며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역할을 맡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 물밑 작업을 벌이는 승리 축제 분위기였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이에 비해 지난 금요일 열린 해리스 캠페인 매니저인 젠 오말리 딜런의 3,000명 스텝 전원과의 줌 미팅에서 내부 데이터로는 우리가 이기고 있지만은 어느 것도 확실한 게 없다며 경합지들에서 이빨과 잇몸의 차이밖에 나지 않고 있어 우리가 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된 지 80일밖에 안 되는 상황이어서 자신을 알리는 동시에 트럼프 후보와 비교해야 하는 어려운 선거전을 펴고 있고 최근 수주 동안 바람을 일으키는 데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전자의 열정을 다시 끌어올리려는 최후 승부 전략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해석했습니다. 둘째, 초박빙 승부에서 역시 승패를 가릴 마지막 요소는 자신들의 지지층을 최대한 투표정에 나오도록 하는 투표율 올리기인데 해리스 후보가 선거 광고에서는 3대1로 압도하고 있는 반면 트럼프 후보는 이메일 공세에서 4대1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We fight like hell, and if you don't fight like hell, you're not going to have a country anymore. This is bombshell after bombshell after bombshell. We're not going to take it anymore. Kamala, you're fired. Get out of here. 해리스 후보 측은 80일간 무려 10억 달러나 모금해 선거 광고 시장을 압도하며 자신을 알리는 긍정적 메시지와 트럼프의 부정적 입장을 대비시키는 선거 광고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트럼프 후보 측은 해리스 후보는 극단주의자로 일반 국민들과는 동떨어진 후보로 비난하는 선거 광고로 맞대응하며 방대한 이메일 리스트를 갖고 하루에도 여러 번 이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셋째, 20일 최후 승부에서 트럼프 후보는 팍스뉴스가 제안한 대선 후보 토론마저 거부할 정도로 전국적인 무대는 피하며 7대 경합지들을 모두 석권하겠다는 대세를 확산시키는데 마지막 총력전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해리스 후보는 도전자인 우리가 질 수도 있다는 충격요법, 공포 전략까지 곁들여 지지층의 열정을 다시 끌어올리고 자신을 알면 트럼프 후보와 비교해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파하며 트럼프 귀환을 두려워하는 반트럼프파들까지 투표장에 반드시 나오도록 전력 투구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 미국에서도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는 여성들이 역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경력 단절뿐만 아니라요. 임금도 1년에 2만 달러나 손해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령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의 여성들이 육아를 하며 모성 페널티를 겪으면서 연 2만 달러 임금 손실을 겪고 있습니다. 모성 페널티란 40대에 접어든 여성들이 육아 책임으로 인해 승진 기회가 줄고 임금이 낮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직장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는 여성들이 40대에 접어들면서 출산 이후 노동시장으로부터 소외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여성들은 연간 2만 달러에 달하는 손실 임금을 거의 회복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일하는 엄마들은 아빠가 1달러 받을 때 71센트만 받고 있다고 내셔널 위민즈 로우 센터가 밝혔습니다.
연방준비제도에 따르면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의 여성이 전체 고용의 약 46%를 차지하는데 이는 남자들 54%에 비해 약간 더 낮은 현상입니다. 예일 경영대학원의 켈리슈 금융학 교수는 위민 앤 웰스 행사에서 여성들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영구적으로 또는 몇 년 동안 노동시장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8월에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오늘날 전업주부인 엄마는 26%인 반면 아빠는 불과 7%에 불과합니다. 위민 인 더 워크플레이스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여성 10명 중 4명은 집안일의 대부분 또는 전부를 자신이 맡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 수치는 2016년 이후로 증가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수석 연구원인 리처드 프라이는 오늘날 여성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기여하든 집안일을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결혼한 부부 간에는 일과 가정에 대한 생각을 재평가하고 둘 사이에 균형을 맞추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집안 노동과 육아는 여성이 더 많이 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쇼핑 패턴의 대변화에 따라서 대형 소매점들도 변신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약국 체인도 운영하고 있는 대형 소매점 월그린이 앞으로 1200개의 매장을 폐쇄키로 했습니다. 김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소매업체 월그린스가 향후 3년 동안 최소 1200개 매장을 폐쇄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약국 체인 중 하나인 월그린스는 2027년 말까지 미 전역에서 1200개에 달하는 매장을 폐쇄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단연간의 매장 면적 최적화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약 500개 매장은 2025년 초에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월그린스 약국 체인은 소비자들의 지출 습관이 바뀌면서 8,700개 매장 중 4분의 1가량이 수익성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월그린스는 수익성 문제와 감소하는 마진을 극복하기 위해 미 전역에서 상당수의 실적 부진 매장을 없앨 의향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그린스의 CEO 팀 웬트워스는 미국 소비자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과 약국 마진을 침식한 최근 시장의 영향을 포함하여 어려운 운영 환경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5월에 월그린스는 쇼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경쟁사들에 이어 1000개 이상 품목에 대한 가격을 인하하기도 했습니다. 웬트워스는 화요일에 발표한 수익 보고서에서 회사의 4분기 및 연간 실적이 비용 관리에 대한 엄격한 실행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그린스의 경쟁사인 CVS도 소비자들의 소비 습관이 바뀌면서 어려운 운영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CVS도 마찬가지로 올해까지 전체 매장의 약 10%인 900개 매장을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20억 달러 규모의 비용 절감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약 3,000개의 일자리를 감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웬트워스는 내년 회계연도에 월그린스가 사업장 최적화, 운영비용 통제, 현금 흐름 개선, 배급 마진 지원 및 미래 환자 접근성 보존을 위한 환불 모델 지속을 통해 소매약국을 안정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한인들에게 실망스러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11월에 영주권 문호에서 새 연관 쿼터를 사용하기 시작한 지 단 한 달 만에 가족이민이나 취업인이 모두 제자리 걸음했기 때문입니다. 류영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 2025 회계연도가 시작돼 새 연관 쿼터가 배정됐음에도 단 한 달 만에 11월 영주권 문호는 거의 올스톱됐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11월의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새 회계연도에 배정된 영주권 쿼터를 쓰기 시작했으나 10월 한 달 반짝 진전을 보인 후 단 한 달 만에 거의 모두 제자리하는 답보 상태를 기록했습니다. 취업이민에서 박사급이 신청하는 1순위의 승인일과 접수 가능일은 연속 오픈됐습니다. 그러나 석사 이상 고학력자들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23년 3월 15일, 접수 가능일은 2023년 8월 1일에서 동결됐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학사학위 이상과 숙련직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22년 11월 15일, 접수 가능일은 2023년 3월 1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일이 2020년 12월 1일, 접수 가능일은 2021년 5월 22일에서 멈췄습니다. 취업이 및 사순위 종교 이민의 최종 승인일은 예산안 확정으로 사용 불능이 해제됐으나 2021년 1월 1일, 접수 가능일은 2021년 2월 1일에서 동결됐습니다. 취업이 및 5순위 투자 이민은 승인일과 접수일이 모두 계속 오픈됐습니다. 미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 이민 1순위는 최종 승인일이 2015년 10월 15일, 접수 가능일은 2017년 9월 1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22년 5월 1일로 5주 진전된 반면 접수 가능일은 2024년 7월 15일에서 동결됐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6년 5월 1일, 접수일은 2017년 1월 1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10년 4월 1일에서 제자리한 반면 접수일은 2012년 4월 22일로 이례적으로 10개월 이상 급진전됐습니다. 이에 비해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8월 1일, 접수일은 2008년 3월 1일에서 동결됐습니다. WKTV 뉴스 류정아입니다. 이상으로 10월 15일에 전해드린 WKTV 워싱턴 뉴스투데이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